2023년 9월 16일 오전 11시 26분입니다. 안녕하세요. 등기입니다. 네, 토요일인데요. 쉬고 계실 것 같은데, 잠깐 심심해서 만들어 봤습니다. 다른 뭐 이유는 없고요. 일단 저는 이제 이슈를 원체 오랫동안 이제 다루고 있었던 시점이라서 뭐 어떤 컨텐츠를 만들어 볼까 이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심심해서 잠깐 만들었고요. 딱히 뭔가 만들 게 없어가지고 만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멤버십 분들한테, 요거 지금 영상 하나 올려놨거든요. 이거 지금 이제 스윙 관련해서 영상 하나 만들어 놨으니까 한번 보시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궁금하시면 보세요. 그래서 이제 뭐냐면은, 개인적으로 제가 생각하고 있는, 2024년 주요 강세 섹터들이 뭐가 있을지, 난 한번 좀 같이 살펴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뭐 개인적인 감도 있고요. 이유도 있고, 뭐 재료도 생각을 했을 때 가장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테마들을 좀 뽑아봤습니다. 뭐 당연한 테마들이긴 해서 뭔가 이유적인 것들이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제가 2023년도쯤에서도 대충 어느 정도 맞췄거든요. AI가 붐이 어느 정도 일어날 거라고 이제 예상을 했었기 때문에 생각을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이건 뭐 시대를 뭔가를 맞춘다는 건 말이 안 되는 행동이긴 하지만 그래도 예측은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바이오 섹터들이 내년에 굉장히 강세를 보일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일단 임상 결과 실험들이 거진 내년에 많이 나오는 애들이 많아요. 지금 이제 어차피 9월 달이기도 하고 남은 게 이제 10월, 11월, 12월인데 쉬는 날도 이제 9월 달에 좀 있고 또 10월 달도 뭐 10월 달, 그러니까 10월 달도 있고 11월, 12월 그래봤자 이제 얼마 안 남지 않았거든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임상 결과나 여러 가지 이제 내용들이 나올 수가 있는 것들이 거의 이제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좀 많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결과들이나 이런 것들이 발표가 좀 많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바이오 섹터들이 좀 강세를 좀 보일 수 있다라고 개인적인 좀 생각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지금 바이오 종목들이 지금 이제 현 시점 상황에서는 지금 강세를 보이는 시점이기도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제 비만 치료제도 바이오 섹터로 좀 개발적인 이제 테마이긴 하지만 섹터 이제 분간이 되면서 이제 지금 계속 흐름을 잘 이어가고 있는 상태고 그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이제 제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이제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죠. 시간이 지날수록 강세를 보일 수 있는 테마성으로 봤을 때도 일단 바이오 섹터들이 굉장히 좀 주목될 수 있는 좀 확률적으로 높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일단 굉장히 좀 주목을 많이 하고 있는 상태이긴 하고 뭐 종목이야 너무 많다 보니까 뭔가를 뽑을 수는 없겠지만은 아마 전체적인 흐름이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굉장히 좀 주목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두 번째 이제 4차 산업하고 이제 로봇인데요. 이거는 어 저는 솔직히 이거를 이제 생각을 했을 때 만약에 지금 우리 현재까지 나왔었던 섹터들 중 가장 저평가가 되어 있는 테마가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는 로봇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이제 사람들이 투자를 시작을 하게 된 가장 큰 첫 번째 이유가 삼성전자가 9만 원대까지 올라갔을 때 그때잖아요. 그때 이제 많이 붐이 일어났었던 시절이라고 해야 되나? 근데 그때였는데 사실 그 전까지는 주식을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이렇게까지 막 붐이 일어나고 막 그런 적이 없었죠. 지금 이제 많이 좀 붐이 좀 있긴 하지만은 그러니까 그 전까지도 사실은 이제 하는 사람만 했었지 젊은 사람들이나 뭐 이렇게 많이 이게 관심을 갖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삼성전자가 이렇게 막 크게 올라가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생기고 그러면서 이제 관심도가 많이 높아졌죠. 그러니까 그게 무슨 로봇하고 관련이 있냐? 그때도 사실은 로봇이 움직이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잘 생각을 해보시면은 로봇이 굉장히 긴 정체기를 얻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일단 어느 순간 이제 로봇의 그런 내용들이 나오면서 로봇 섹터가 이제 활발하게 이제 진행이 됐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순환매로 봤을 때는 로봇이 그렇게 순환매가 빨리빨리 돌았던 종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주목도가 높아짐에 따라서 이게 이제 그러니까 한 번 주목도를 세게 받으면 그 다음에 주목도도 다시 또 떠오를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는 이슈를 다뤘을 때 생각을 했을 때는 그래서 굉장히 로봇이 좀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저는 이제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그러니까 대표적인 대기업하고도 연관되어 있는 종목들이 꽤나 많이 있는 이제 로봇들 관련주들도 있겠고, 그다음에 두산도 일단 두산 로보틱스도 이제 상장을 하고, 그러니까 앞으로의 이제 재료성이나 이런 흐름이나 봤을 때도 로봇이 그동안 좀 정체기를 가졌던 것들을 아직 다 펼치지 못했다라는 이제 개인적인 좀 생각이 많아요. 그래서 로봇은 꽤나 좀 주목도가 확실히 있어질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뉴스를 낼 때 굉장히 재밌게 낼 수 있습니다. 로봇 같은 경우. 왜냐면은 이제 대기업 것들하고 연관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뭔가를 이제 개발한다. 뭔가 발표를 한다. 그리고 뭔가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영상들도 만들 수가 있겠고, 뭐 이제 굉장히 좀 많이 이제 그 포괄적으로 많이 홍보를 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로봇도 굉장히 주목을 하고 있는 그런 섹터들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2차 전지하고 반도체들을 일단은 저는 선택을 했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누가 더 홍보를 잘하냐에 따라서 좀 갈라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특정한 이제 뭔가의 인물들을 이제 언급을 하는 게 아니고요.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앞으로의 이제 수요라든지 일단 재료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사실은 저는 좀 시세를 굉장히 많이 줘서 조금 없잖아 좀 불안한 감이 없잖아 있긴 해요. 근데 아주 장기적으로 볼 때는 어 괜찮다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 더 이상 뭔가에 더 홍보를 할 수 있는 것들이 남아 있나? 그러니까 약간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뭐가 됐든 원체 가지고 있는 그 파워가 너무 세다 보니까 그거는 이제 이슈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 반도체. 굉장히 애매하게 섹터가 지금 형성되고 있는 것도 없잖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굉장히 일단 용어들도 굉장히 어렵고요. 그리고 반도체 이 자체로서 파생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래서 투자들이 알 수 있는 그런 정보력의 한계점을 좀 느낄 수도 있는 게 또 반도체라고 생각하거든요. 뭐 그나마 알고 있는 게 HBM, 또 뭐 이제 그런 이제 3나노 뭐 이런 것들만 좀 알지 실질적으로 좀 그 안에 있는 내부적인 것들을 알기에는 굉장히 좀 어려운 섹터이기도 해요. 반대로 이제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간단하거든요. 그래서 되게 간단하게 좀 되어 있고 그런 설명들이 좀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좀 그런데 저는 사실 이 두 가지 종목 이 테마가 굉장히 헷갈리긴 해요. 저도 마찬가지로 어떤 것들을 근데 이제 같이 공존할 수 있느냐 아니냐 이거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갈라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 저는 뭐 항상 그때 흐름에 따라서 이 종목들을 선택을 하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이제 만약에 이제 투자의 목적, 그러니까 스윙이나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이 선택을 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마 굉장히 비등비등하게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고요. 누가 이기고 누가 지고 이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두 개가 불꽃 튀는 싸움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번째는 실적주들이 좀 저는 강세를 보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은 실적주라고 하면 약간 이제 거진 예전 이제 요즘 흐름이나 이제 작년 흐름으로 볼 때는 너무 테마성이 짙었어요. 근래에는 이제 뭐 초전도가 있었고요. 뭐 맥신이라든지 이런 것들.
시대에 따라서 꼭 하나씩 이제 나오거든요. 보통 예전에 같은 경우는 메타버스가 그게 이제 대표적이었을 거고 또 AI들도 되게 이제 주목이 많이 됐었었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사실 실적주들이 강세를 보인 적이 그렇게 많이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떨어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괜찮은 종목들, 이제 대형주라든지 이런 애들이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여서 그런 애들이 사실은 굉장히 저평가가 돼 있다, 현재로서. 그러니까 다른 테마성들에 돈이 많이 몰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정말 괜찮은 애들이 많이 떨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 그러지 못한다. 개인적으로는 이제 뭐 LG전자라든지, 뭐 등등 굉장히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애들이 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여서, 공략을 해본다면은 그런 이제 실적이 괜찮은 애들을 좀 공략을 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재무들이나 앞으로 이제 흑자를 좀 전환할 수 있는 그런 애들을 좀 골라보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 개인적인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원체 이런 테마성의 종목들이 많이 지금 이제 시장을 점령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조금 천천히 슬로우 스타트 같은 느낌으로 시작을 하실 거라면은 오히려 이제 저는 실적주들을 좀 주목을 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한번 같이 보시면 좀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뭔가 이제 종목들이나 이런 것들을 다 언급을 하고 싶긴 하지만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이제 원체 그래가지고 그건 이제 나중에 따로 한번 정리를 해서 올려놓을 테니까요. 같이 이제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이고 그냥 감도 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재료성을 또 굉장히 좀 비중을 많이 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청 감사하고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